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무릎 질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메디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서동석 원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67세 여성의 사연입니다. 몇 년 전부터 무릎이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심해서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무릎이 욱신욱신 아픕니다. 구부린 다리를 펼 때도 아파서 자다가 몇 번씩 깰 정도입니다. 제가 당뇨도 있고 수술도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섭습니다. 수술을 안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수술을 원해서 하는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어머님은 이제 60대 중후반이시고 몇 년을 앓으셨다 그러니까 아마도 정황상 초기는 아닐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수술을 하냐 마냐는 일단은 진행 단계에 따라서 이제 수술이 꼭 필요하냐 아니냐도 나누어지겠지만은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관절염이 아무리 심해도 엑스레이나 MRI에서 아무리 좋지 않은 소견이 나왔어도 본인만 안 아프면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관절염이 어느 단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말기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반드시 수술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죠. 어떠한 체중 관리나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서 네. 아니면 적절한 약물 치료가 다행히 잘 듣는다면은 말기라고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이제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면 보통 그런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쉽게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치료들을 해본 겁니다. 수술이 아닌 것들 중에서 약이나 물리치료나 주사 같은 거 말이죠. 근데 그런 치료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 힘들 정도의 통증이 지속된다면 사실은 불가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참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물론 두렵겠지만은 결단을 해서 수술을 하느냐 그런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초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연이 증상 기간도 일고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근데 중기냐 말기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치료가 이제 적용될 수 있는지는 다르겠지만, 어떤 약물 치료나 기본 치료가 듣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내가 너무나 불행하다면, 삶의 질이 떨어졌다. 네. 그러면은 그때는 사실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네, 원장님. 저희 그러면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은 수술이 더 위험하진 않을까요? 그리고 당뇨는 어떤 면에서 이론적으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기저질환 아니면 지병 중에 하나죠. 효과적으로 조절된 당뇨라면은 사실은 당뇨가 없는 환자에 비해서 특별하게도 아주 굉장히 더 위험해질 그 정도의 치료들도 아니에요. 네. 관절염으로 하는 수술들은 예전에야 다 20cm, 30cm 절개하고 몇 시간이 걸리고 출혈도 대단히 많고 대수술했던 적은 있었지만요. 네. 그거는 이미 옛날 얘기예요. 이제는 그렇게 흔히들 그리고 아직까지도 큰 수술로들 생각하시는 인공관절도 실제로는 손발이 잘 맞는 팀에서 한다면은 한쪽 무릎을 하는데 1시간 안팎 그리고 출혈량도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 걸을 수 있는 대수술의 범주에는 들지 않는 수술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어떤 분이든 다 수술을 원하는 분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내가 너무나 불행해가지고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싶을 정도의 통증이 있다면은 결단을 한번 내리셔야 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원장님.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이 말기일 경우에는 통증이 어느 정도로 심각할까요? 네, 우선 기수에 따라서 사실 통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관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초기일 때도 대단히 아픈 사람도 있고요. 말기라도 정말 제가 보기에도 신기할 정도로 별로 안 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당연히 초기보단 중기, 중기보단 말기에서 평균적으로는 통증의 강도가 강해지기 마련인데요. 연골은 기본적으로 이제 뼈와 뼈 사이에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같은 장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말기에 이르면 연골이 아예 없어지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매 걸음이 위에 뼈, 아래 뼈가 서로를 두드려 패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걸음마다 이제 욱신한 통증이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말기에 이럴수록 이미 변형이 진행돼서 다리가 그런 분들 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젊을 때는 다리가 곧았던 어르신들이 지금은 오다리가 돼가지고 안짱걸음 하시고 그런 분들 이제 사실은 엑스레이 보지 않아도 말기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매걸음에서 이제 뼈골이 쑤시는 통증을 느낄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걸을 때 그러면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괜찮냐. 이제 말기에 이르는 환자들은 걸을 때마다 뼈끼를 서로 때리게 된다 그랬잖아요. 네. 때리다 보면 멍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뼈에 골 부종이라는 멍이 들 수가 있어요. 멍이 살아오면서 다쳐가지고 어디 멍이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그럼 가만히 있어도 욱신 아프죠. 그렇게 이제 말기에 이르러 퇴행성 관절염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가만히 누워 있는데도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못 이룰 정도의 욱신거리는 통증이 이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뭐 엑스레이를 찍지 않고 전화 상담이나 일단 말로만 구두로만 진찰을 하게 됐을 때도 예, 뭐 평지를 걸을 때 뭐 아픈 것은 뭐 당연하거니와 그게 아니라 밤에 가만히 있는데도 욱신거리고 쑤셔서 잠을 이루지 못하겠다 그러면 저희 의사들은 대부분 다 그럼 아마도 말기에 근접했거나 이미 말기일 거라고 네. 예상을 하게 되죠. 개인차는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뭐 말기에 있는 상당수, 과반수 환자들은 이런 증상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뭐 치료를 결단을 내려야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말기 환자들이 있어서는. 저희 연세사랑병원에서는 인공관절 맞춤형이라고 하는 네.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인공관절 맞춤형 인공관절과 기존 인공관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이제 말씀들은 다들 흔히 들어보셨겠지만은 뭐 그러니까 아주 여러 가지 단계에 있어요. 그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뭐 뼈를 어느 정도 절제를 해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그 인공의 그 금속과 플라스틱 인공관절을 집어 넣어야 하는데 보통 이제 그 의사 입장에서 이제 성공적인 수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네. 맞춰야만 하는 각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90도, 6도, 좀 정면에서 봤을 때 그런 각도 있고 옆에서 봤을 때도 맞춰야 하는 각도들이 있고요. 이제 목표대로 각도가 만들어졌을 때 네. 우수한 결과와 그 긴 수명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기존의 인공관절 방식으로 수술을 한다면은 이제 사람마다 이제 뭐 다들 개개인의 뼈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뭐 해부학적으로 교과서적인 어떤 기준들을 통해서 실제로 수술을 하는 현장에서 뭐 측정 도구를 장착해가면서 이제 재개되죠.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노련한 의사 그리고 경험이 많은 의사들이면 이제 점점 그 편차와 오차를 줄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네. 어느 정도의 편차가 통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어떤 날은 90도를 목표로 했을 때 90도가 훌륭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어느 날은 86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완벽한 수술에서 좀 벗어나게 될 수가 있죠. 네. 이런 차이가 왜 생기냐면 꽤 경험이 많은 의사들도 그런 차이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 모든 환자들이 다 똑같은 모양의 뼈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관절의 모양도 모든 사람이 지문처럼 얼굴처럼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했을 때 사실은 차이가 어느 정도는 다분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결과도 뭐 같은 사람이 같은 기술로 수술했어도 좀 들쭉날쭉할 수가 있게 될 네. 가능성이 있는 네. 거죠. 맞춤 인공관절은 그런 겁니다. 개개인의 뼈의 모양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네. 그것을 미리 MRI나 CT를 통해서 그 환자만의 뼈의 모양에 맞는 그리고 정확한 각도를 구현해낼 수 있는 기구를 그 사람만의 기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뭐 뼈 모양에 정확하게 맞는 기구를 개인에만 적용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수술 과정에서 그 맞춤 인공관절 기구를 적용하면 뭐 의사의 컨디션이든 아니면 뭐 환자의 뼈 모양이 어떻든 간에 일관적으로 의도한 목표한 각도를 만들어내서 뭐 평균적으로 우수한 결과와 보다 더 긴 인공관절의 수명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럼 의료진에 따라서 편차가 생기면서 수술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게 맞춤형 뭐 인공관절. 부작용이라기보다는요. 네. 그러니까 뭐 수술의 결과를 일관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게 차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옷으로 비유하자면 맞춤형과 그 기성복이라 이렇게 차이를 볼 네, 수가 그렇죠. 있을까요? 뭐 네. 기성복도 왜 아주 뭐 어떤 브랜드의 네. 라지 사이즈가 저한테 맞춘 것처럼 딱 맞을 수도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른 브랜드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네. 그런데 맞춤형 뭐 양복집에 갔다 네. 그러면 항상 저한테 꼭 맞는 옷이 나오겠죠. 뭐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죠. 네. 자기한테 반드시 맞게 되는 기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